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K리그 1 37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37라운드를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참 이번 라운드에 많은 것들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번 라운드에 결정된 것은 많지 않았고 최종전으로 그 결정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왜 이런 또 결정이 나게 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37라운드 경기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두 경기를 보는데요. 자, 안양과 수원FC의 경기, 수원FC의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수원FC가 보여주면서 수원FC 1대0 승리를 가져갔고요. 서울과 김천의 경기, 김천 상무의 새로운 조합, 정정용 감독은 역시나 킹짱용이었다. 이걸 보여주면서 김천이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경기 리뷰할 예정이고요. 대전과 강원의 경기, 대대 강광중, 대와 강의 치열한 대결이었는데 1대1 무승부로 경기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광주와 울산의 경기, 이정효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이걸 광주가 보여주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 울산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다시 한번 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포항과 전북의 경기, 0대0 평화롭게 끝난 영일만 매치였고요. 그리고 제주와 대구의 가장 큰 관심을 이끌었던 경기는 결국 결과를 또 마지막 라운드로 이끌게 되면서 1대1 무승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과 김천 그리고 제주와 대구의 경기를 이번 라운드에서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A고요. 11월 22일 토요일 14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FC 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입니다. 먼저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4-4-2로 나왔습니다. 강현무 키퍼의 백후에 김진수, 야전, 박성훈, 박수일 원래 나오던 대로 나왔고 위쪽에는 정성원 선수 오른쪽 윙으로 나왔고요. 그 이외에는 특이할 만한 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전반전에는 이승모, 후반전에는 황도현이 나왔다는 것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김천은 4-4-2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4-3-3 내지는 4-2-3-1로 봤는데요. 백종원 키퍼, 백포에는 박철우, 이정택, 김민규, 김태환, 중원에는 박태준, 이수민, 박세진, 톱에는 김주찬, 이건희, 그리고 고재현 선수가 출전했던 김천입니다. 일단은 경기를 좀 간단하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기록 보면 서울은 린가드 선수가 득점을 했고요. 김천에서는 김주찬, 박세진, 박태준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전반전은 사실 각차의 색채가 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좋게 말해서 색채고 잘하는 거를 했다고 보는 게 이제 김천이고 서울은 여전히 어려웠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김천은 킹짱용 감독이 다시 한번 또 조직력을 끌어올리고 나타나면서 또 우세한 흐름을 타는 45분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선수단의 개인 능력이 강했던 서울이 이번에도 링가드 선수가 좋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동점으로 결국은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후반전 퇴장이라는 변수가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서울이 전반전에 보여줬던 모습은 김천에게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많았는데 서울이 후반전에 또 선수 교체나 이런 부분들에서 변화를 가져가면서 흐름을 좀 가져가게 됐고 그러한 상황에서 좋은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 최준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김천이 완전히 경기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최준 선수가 퇴장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세진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박태준 선수도 이어서 또 쐐기골 득점을 했기 때문에 참 퇴장 하나가 참 많은 걸 바꿨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경기 평가해보자면 두 팀이 각각 전반에는 김천이 후반에는 서울이 이렇게 우세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 경기를 가른 건 퇴장 변수였고 그 과정에서 킹장용 리턴즈가 좀 눈에 띄었다. 이 정도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각 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서울입니다. 서울의 득점자는 링가드 선수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보면 정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까지도 쉽지 않아진 상황입니다. 전북의 코리아컵 우승, 그것이 이제 서울이 5위를 차지했을 때 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로 향하는 또 이 길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것도 변수이긴 합니다만 지금의 순위도 사실 변수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게는 최준의 퇴장이 많이 아쉬울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한 패배가 좀 아쉬울 것 같은데 결국은 이번에 경기를 패배했기 때문에 강원과의 승점이 같아졌고 만약 강원이 승점을 3점을 따냈다면 뭐 순위가 역전됐을 수도 있는 만큼 서울은 지금 이 결과가 상당히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두 가지 이야기들을 드려보자면 일단 첫 번째, 이 선수들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한 시즌 내내 좋은 공격 라인으로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서울 선수들도 감독도 좋은 마무리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37라운드까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다는 건 결국
쉽게 고쳐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도 할 텐데 어쨌든 서울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만 팀이 원하는 목표에 다가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이번 경기 후반전의 경기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일 텐데요. 후반전 그래도 김천을 잘 압박하면서 뛰었고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만 위협적인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력이 한 경기 중 대부분을 좀 이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서울은 리그에서는 한 경기밖에 남지 않은 만큼 그 리그 경기에서만큼은 또 후반전에 이번 경기 후반전에 보여줬던 경기력 보여주면서 마무리까지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김천 상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의 득점자는 김주찬, 박세진, 박태준 선수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게 이렇게 바로 된다고?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번 김천의 경기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입니다. 사실 김천 보면 지금 엔트리도 다 못 채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래서 정말 어려워 보였는데 바로 조합을 찾아내고 경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압박 대처나 빌드업이나 여러 부분에서 아직 뭐 아쉬운 점이 없다고는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여러 부분에서 많은 또 발전을 다시 한번 이뤄냈다는 게 참 이게 되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이게 또 김천의 장점이 아닌가 김천이라는 팀이 또 계속해서 같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다시 한번 중원 조합이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즌 4-4-2를 기반으로 하면서 김몽수, 서민우가 이제 첫 번째 챕터였다면 두 번째 챕터에서는 맹성훈과 이승원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 최전방 라인 보통 이동경 선수가 들어갔던 것에 비해 이번엔 박세진 선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3미들에 가까워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중원 조합이 오늘 경기에서는 박세진, 박태준, 이수빈이었는데 꽤 괜찮습니다. 이 라인업 그대로 밀고 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해서 이 3박을 주목하라 이런 이야기들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박세진, 박태준, 박철우가 각각의 포지션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정말 이 선수들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를 넘어서 내년까지도 정말 기대되는 조합이고 과연 또 김천이 정정훈 감독의 지도하에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기 MVP 저는 박태준 선수를 뽑았습니다. 박태준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뭐 플레이메이킹이면 플레이메이킹, 수비면 수비, 뭐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결국은 득점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박태준 선수를 뽑을 수 없었다. 뽑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서울과 김천의 경기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이널 B입니다. 11월 23일 일요일 14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제주 SK와 대구 FC의 경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라인업부터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두 팀 모두 4-4-2에 기반해서 나왔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에 비슷했는데 이탈로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복귀를 했고 전반전에는 그 파트로 김정민 선수가 나왔습니다만 중반전에는 그 파트너로 장민규 선수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왼쪽에서는 김준하가 선발 출전을 했는데 김승섭 선수가 한 25분쯤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우버니 선수를 오른쪽 윙으로 두고 이 박대훈 선수와 김종우 선수가 전반에 이제 투톱을 했다가 에드가가 들어오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 이후의 포지션에서는 그래도 하던 라인업을 그대로 들고 나온 또 김명수 감독이었습니다. 경기 간단하게 먼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기록 보면 제주의 유리 그리고 대구의 지오바니 선수가 순서대로 득점을 했습니다. 전반전 득점의 중요성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대구는 볼 점유 시간을 늘렸습니다만 강한 공격이 적었는데요. 특히나 파이널 서드의 가는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만 파이널 서드에 가서도 정확한 슈팅이 나오진 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 드릴 수 있겠고 그 틈에 제주가 결국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왜 그래도 제주가 아무리 최근에 안 좋아도 승점이 3점이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후반전에는 제주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어이없는 실수 이후에 실점을 하면서 제주가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대구에게는 불운이 있었고 파울이 있었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번 경기는 무승부로 종료가 됐고 제주 입장에서는 심지어 실점까지 했음에도 그게 취소가 된 거기 때문에 참 이번 경기를 질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또 잡아냈다고 하긴 좀 그렇고 무승부로 이끌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경기 평가해보자면 결국 다시 한번 후반 막판에 역전을 할 수 있었던 대구입니다만 결국 승부는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이어지게 됐고요. 과연 또 어떤 경기들이 마지막 라운드에 펼쳐질지가 좀 기대가 되게끔 만드는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각 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제주 SK입니다. 득점자는 유리 조나탄 선수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기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이번 경기의 제주 SK였는데 다행히 경기를 비기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경기 정말로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주가 이번 경기를 무승부로 마무리했다는 거 그거 자체는 참 다행인데 이것에서 정말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다시 또 드리고 싶고요. 두 개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스의 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공격 과정에서 특히나 이번 경기 선취골 득점 과정에서는 김윤성 선수의 크로스를 활용했고요. 그것이 이제 유리 선수의 헤더로 연결이 되면서 선취골을 넣었었는데 유리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 좋은 또 풀백이나 이런 선수들을 살리기 위해서도 결국 크로스를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제주가 지금 전력으로는 압박을 막 거세게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좀 빠르게 카운터를 치는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유리를 잘 살리고 골을 넣기 위해서는 이런 크로스를 잘 살려야 된다. 특히나 또 유리 선수가 득점을 하는 걸 보면 헤딩으로 득점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거기에 더해서 수비 정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팬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 37라운드까지도 신호가 안 맞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수비진 지금의 모습이면 많이 곤란하다는 거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심지어 역전골 먹은 것도 파울이 없었다면 정말 또 큰일 날 법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제주의 선수들 잘 또 집중을 해서 경기를 소화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주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대구FC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득점자 지오바니 선수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가장 큰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이번 경기를 잡았다면 정말 오랜만에 12위 탈출을 할 수 있었던 대구FC. 하지만 대구는 결국 이 경기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쉬운 득점 기회를 놓쳐버린 것도 문제가 됐었고 파울이 나오면서 득점이 취소가 된 것도 문제가 있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대구FC가 결국은 다 마무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뭐 대구에게도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비에도 집중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선취골 실점 상황에서 사실 제주가 잘하기도 했습니다만 수비가 좀 아쉬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득점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또 실점을 하지 않아야 득점에 의미가 있다는 걸 대구의 선수들이 조금 더 깨닫고 경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행히 패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꼭 생각을 해야 다음 경기에서 뭐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지오바니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측면에서 지오바니 선수가 이번 경기 또 괜찮은 모습 보여줬고 결국은 또 득점까지 해냈는데 세징야 선수가 남은 정규 시즌은 뛰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그것이 확실한 상황에 조금 더 지오바니 선수를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오바니 선수가 득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또 신체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는 올라왔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게 또 38라운드가 진행되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대구 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MVP 저는 지오바니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대구에서 오른쪽 윙으로 출전해서 왼발 마무리를 보여줬던 지오바니 선수 결국은 또 동점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대구 입장에서는 참 천금 같은 골이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제주와 대구의 경기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제가 뽑은 베스트 11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사입니다. 안준수 키퍼, 백포에는 박철우, 최규백, 변준수, 강윤성, 그 위에는 박인혁, 이재원, 박태준, 지오바니, 투톱에는 프리드윤슨, 그리고 박세닌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득점 탑5와 도움 탑5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득점 1위는 서박 선수고요. 도움 1위도 세징야 선수가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전북현대, 2위 대전 하나시티즌, 3위 김천 상무, 4위 포항 스틸러스, 5위 서울, 6위 강원인데요. 지금 전북의 순위 확정됐고요. 대전과 김천의 순위는 바뀔 여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포항 순위 바뀌지 않을 예정이고요. 서울과 강원의 순위는 바뀔 여지가 존재합니다. 파이널 B 보겠습니다. 광주와 안양, 울산이 현재 7, 8, 9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수원FC, 제주SK 그리고 대구가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이널 B는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의 자리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또 끝까지 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5 K리그1 37라운드 리뷰 진행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또 리뷰 영상들과 다르게 이번 라운드에서는 제가 또 두 개밖에 경기를 리뷰를 하지 못했는데요. 일정이 좀 제가 좀 있었습니다. 주말에 일정이 조금 있었어 가지고 많은 경기를 다루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제 여력 부족으로 세 경기까지는 보지 못했다는 점 약간의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38라운드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조금 다시 따뜻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또 언제 추워질지 모르니까요. 따뜻하게 해서 오시고 언제나 또 이번 라운드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